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 야화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버무사에서 총 10권으로 발간한 완역본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1권에는 34일째 밤 이야기까지 실려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세헤라자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샤라자드가 왕비가 되고 이제 첫 번째 밤에 왕과 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오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1일째 밤, 상인과 마신 이야기. 오 인자하신 임금님, 옛날에 여러 도시와 거래를 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은 말을 타고 돈을 받으러 어떤 도시로 떠났습니다. 더위가 무척 심해 그는 어느 나무 그늘에 앉아 가죽 배낭 속에서 빵 조각과 마른 대추를 꺼내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대추를 다 먹고 나자 대추씨를 힘껏 멀리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놀랍게도 구름을 찌를 듯 거대한 마신이 난데없이 나타나 칼을 휘두르며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어요? 내 이놈, 일어나거라.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 놈을 살려둘 순 없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다니요? 하고 상인은 어이없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신은 내 놈이 대추를 먹고 씨를 내던졌을 때 마침 내 아들이 지나가다가 씨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단 말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알라로부터 나와 알라께 돌아가는 것이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알라의 뜻, 자비롭고 위대하신 알라 이외에 주권도 없고 권력도 없도다. 당신 아들이 죽었다 해도 그것은 우연이요.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마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널 살려둘 순 없어. 하고는 상인을 움켜잡고 질질 끌어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칼을 쳐들고 단숨에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되면 알라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나직이 읊었습니다. 세월에는 두 가지 날이 있으니 축복의 날과 재앙의 날. 인생에는 앞 뒤가 있으니 기쁨과 슬픔의 날. 그대는 아는가? 태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때 숲속의 거인 외엔 심한 고통을 맛보는 자 없다는 것을. 마른 풀, 푸른 나무를 땅이 길러도 열매 맺은 나무만이 흩날리는 먼지를 탓한다. 그대는 모르는가? 시체가 바다 위를 부침하며 떠돌 때 고귀한 진주는 바닷속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늘에는 별이 무수히 많지만 기우는 건 해와 달밖에 없다. 즐거웠던 과거를 추억함도 좋고 운명이 좋아하는 고뇌를 잊는 것도 좋다. 밤을 편히 지내고 편안함은 그대에게 오만을 가져올지라도 밤의 지복과 축복은 재앙을 낳는다. 상인이 노래를 마치자 마시는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린 그만둬. 어차피 내 놈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그러나 상인은 마신에게 사정했습니다. 오 마신님, 저는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많은 재산과 처자가 있으며 받아둔 담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빚을 깨끗이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른 봄에 틀림없이 이리로 오겠습니다. 알라를 제 증인으로 세우고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엔 당신 마음대로 저를 처분해 주십시오. 알라 신께 맹세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마시는 단단히 약속을 다짐하고 나서 상인을 놓아주었습니다. 상인은 자기 집에 돌아와 볼일을 마치고 빚도 모두 갚고 처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후견인을 정한 다음 그 해가 다 가도록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인은 저승길로 떠나는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수의를 입은 다음 가족을 비롯하여 이웃과 친지들과 이별의 인사를 나눈 뒤 내키지 않는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모양을 본 사람들은 모두들 슬피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상인은 여행을 계속하여 드디어 마신과 약속한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상인이 홀로 앉아 곰곰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려니까 뜻밖에도 노인 한 분이 목에 사슬을 건 영양을 몰고 가까이 다가와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의 장수를 빈 다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런 곳에 혼자 우두커니 더구나 마신이 나타나는 곳에 앉아 있는 거요? 상인이 마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더니 노인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안락게 맹세코 노형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군요. 또 이야기도 신기하기 짝이 없고 그 이야기를 눈 한쪽 구석에다 바늘로 새겨두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약이 되련만. 그러고는 노인은 상인 옆에 앉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락게 맹세코 나는 여기 앉아 노형과 마신의 시비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내 눈으로 보아야겠소. 노인과 나란히 앉아 얘기하는 동안에도 상인은 공포와 슬픔에 잠겨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또 한 노인이 2마리의 검은 사냥개를 끌고 2사람이 있는 대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 2번째 노인은 이마에 손을 대고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2분은 무슨 일로 악령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2사람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 있으려니까 또 한 노인이 잘생긴 밤색 암탉나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 3번째 노인은 3사람에게 인사하고는 왜 이런 곳에 앉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은 다시 그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 임금님,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지요. 3번째 노인이 그들 곁에 앉자 그 순간 놀랍게도 순식간에 굉장한 모래바람이 회오리쳐 불어왔습니다. 잠시 후 그 구름 같은 회오리 바람이 가라앉은 자리에서 마신이 칼을 빼들고 눈에 분노의 불꽃을 튀기면서 우뚝 나타났습니다. 마신은 모두에게로 다가오더니 겁에 질려 움츠리고 있는 상인을 끌어내어 크게 호령했습니다. 자, 일어서. 내 놈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살려둘 수는 없어. 상인은 슬픔에 겨워 울었고 새 노인도 상인과 함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생각했던지 1번째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마신의 손에 입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오 마신님, 마신 중의 대왕님, 지금부터 제가 이 영양과의 인연을 이야기할 테니 이건 정말 신기한 이야기구나 하고 여겨지시거든 이 상인의 피를 3분의 1만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아, 영감. 약속하지. 영감 이야기가 깜짝 놀랄 만큼 기막힌 이야기라면 이놈의 피 3분의 1을 주도록 하지.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째 노인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마신님, 이 영양은 내 큰아버지의 딸로 나와는 피를 나눈 혈연입니다. 나는 이 여인이 아직 어렸을 때 서로 결혼하여 그럭저럭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여자 몸에서 보름달 같은 옥동자를 얻었단 말입니다. 눈은 서글서글 귀엽고 눈썹은 그린 것 같고 손발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도성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의 딸은 어릴 때부터 마술과 점수를 배워 익히고 있었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마술의 힘으로 아들을 송아지로 첩을 암소로 만들어 둘 다 소먹이는 사람에게 내주었습니다. 꽤 오랜 후 내가 여행에서 돌아와 모자의 안부를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려는 죽었고 이 녀석은 집을 뛰쳐나간 후 어딜 갔는지 소식을 몰라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꼬박 1년을 슬프다 못해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알라의 대제일이 되었을 때 나는 소목이꾼에게 사람을 보내 살찐 암소를 골라서 끌고 오라고 했더니 소목이꾼은 암소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실은 그 암소야말로 이 영양이 마술을 건 여자로서 내 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줄 모르는 내가 소매와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칼을 들어 그 암소의 목을 베려고 했더니 암소가 벼랑간 큰 소리로 울며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자 나는 놀라는 동시에 가엾은 생각이 들어 칼을 놓고 소목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소를 데려오게. 그러자 사촌 누이인 내 처가 이 암소를 죽이도록 해요. 우리 집엔 이것보다 살이 더 찌거나 더 좋은 소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서서 그 암소를 죽이려고 했으나 암소가 또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어 소목이꾼으로 하여금 죽여서 가죽을 벗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후 가죽을 벗기고 보니 기름도 없고 살도 없이 다만 가죽과 뼈뿐이라 이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소목이에게 주고 이번엔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끌려온 송아지는 바로 마술에 걸린 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송아지는 나를 보자 그만 고삐를 끊고 달려와 응석을 부리며 무척 반가워하더니 나중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소목이꾼에게 이 송아지는 데려가고 어린 암소를 끌어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사촌 누이는 꼭 이 송아지를 잡아야 해요. 오늘은 경사스런 축제날이잖아요. 이런 날엔 정말 깨끗한 재물이 있어야 해요. 우리 집엔 이것보다 살찐 송아지는 없어요. 하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아까 잡은 암소를 보았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것 아니었느냐 말이야. 난 그 소를 잡은 걸 여간 후회하고 있지 않은걸. 당신이 아무리 잡으라고 해도 이번엔 어림도 없어. 라고 대답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대자대비하신 알라께 맹세코. 이 송아지는 꼭 죽여야 한다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번 제삿날에 이 송아지를 잡지 않는다면 우린 이제부터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의 속셈은 꿈에도 몰랐으므로 이 심한 말에 다시 칼을 들고 송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샤라자드는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그러자 동생 두냐자드가 언니에게 어쩌면 언니 이야긴 그렇게도 재밌어?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이야기였어요. 하고 말하자 샤라자드가 이렇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내일 밤엔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알라께 맹세코 이 여자를 죽이지 않으리라. 이리하여 두 자매는 얼싸안고 해가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잤다. 그리고 왕은 접견실로 나갔다. 대신은 딸의 수의를 들고 궁정으로 들어와 왕께 문안을 드렸다. 왕은 종일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임명하고 파면 결정을 하는 등 정무를 보았으나 대신에게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은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정무가 끝나자 샤리아르 왕은 곧장 왕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1일째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답고 신비한 옛날 이야기와 더불어 마음 넉넉하게 많이 웃으며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